이 시리즈는 기자 개인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해 배우거나 접한 학술적인 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기획 시리즈의 목적은 기자 본인을 포함한 보통의 인터넷 이용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한 번쯤 물을 가치가 있는 불편한 질문을 풀어내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환상 또는 공포 대신 현실적인 가능성과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I라는 단어가 사회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는 오늘 우리의 자세는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겠다. 첫째, 인공지능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미래를 불러올 유용한 도구라는 점에 집중하는 관점. 둘째, 현재 인공지능의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발달 및 활용 양상에 집중하는 관점. 셋째, 인공지능의 편의성과 신선함에 호기심을 가지고 가볍게 접근하는 관점. 특히 이 중 세 번째 관점은 오픈AI에서 대중에게 공개한 착디레로 우리 주변에서 점점 늘고 있다. 일반적인 언어로 질문을 던지면 일반적인 언어로 대답이 돌아오는 이 신기한 웹사이트 형태의 자판기는 정보를 분석하거나 반영하는 것을 넘어 직접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게네라티브 아티피시얼 인텔리겐트 AI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게나이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떴다. 누구나 이전에 비해 몇 배나 적은 노력으로 그럴듯한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도구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왔다. 비용은 줄고 효과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비용이 줄었을까? 우리는 사실 우리 생각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아예 오늘의 주요 뉴스를 물어보는 보통의 이용자 우리가 직접 말이다.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생성을 위한 데이터 모든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될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데이터에는 물론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개, 수집, 이용에 동의하고 입력 생산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콘텐츠 제품 정보 등을 이용자 사이에서 공유하거나 사고 파는 창구에는 이런 정보가 많이 쌓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전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회사들에서는 이용 약관을 통해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구해왔다. 그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용 약관을 다 읽는 사람은 없어도 우리는 이미 그에 동의함으로써 편리한 경험을 하고 있다. 검색 엔진에서는 내가 신뢰하고 좋아할 만한 검색 결과를 상단에 표시한다.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내가 자주 시청하는 종류의 새 영상을 추천한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이용자의 국적, 성별, 나이대 검색 및 주문 내용을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제품을 발견하도록 한다. 게나이 역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은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와 상당히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한 영상 플랫폼의 AI가 내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한다고 하자. 플랫폼은 이미 다양한 이용 경험이 모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자 특성과 검색 기록 콘텐츠의 제목에 들어가는 단어 영상 속 이미지와 음성 따위를 그 나름의 알고리즘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의 종류로 바꾸어 놓았다. 이 인공지능은 이제 내 정보가 담고 있는 신호와 각종 영상이 담고 있는 신호를 비교한 다음 내가 보내는 신호와 가장 걸맞을 확률이 높은 것들을 골라내 시작 페이지나 검색 결과 창에 순서대로 늘어놓는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 기반 게나이는 우선 사람이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려면 수많은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는 순서의 규칙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사람이니 맞춤법에 오류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한다. 언어 선택의 특정한 의도, 반어법이나 비유 등
가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고 그 말투로부터 사용자의 특성과 기본 요구사항 등을 알아차려야 한다. 대답을 고르려면 더욱 복잡하다. 문법적인 규칙도 알아야 하고 어떤 말투가 사용자에게 적합할지, 어떤 언어 선택을 해야 그 말투에 어울릴지 또 어떤 검색어를 추천해야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얻을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고려하는 과정이 든다. 이 모든 것을 학습하려면 당연하게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꼬리표가 붙은 라벨렛 데이터가 말이다. 텍스트 생성을 원하는 이 경우 언어의 기본 성질과 요소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생산하는지와 어떤 정보가 평균적인지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언어를 습득하고 주변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데에 특별한 재능이 있지만 아직 그 재능을 다 이해하지 못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이처럼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들이부어야 언어 사용을 흉내낼 수 있다. 텍스트만 생성하는 데에 이 정도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음성 이미지나 영상은 어떨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 학습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에 맞게 출력하는 법을 배우려면 해당 형태의 정보까지도 수없이 많이 접해야 한다. 쉽게 말해 개나이는 아주 배고픈 인공지능이다. 데이터 자본주의의 특명, 배고픈 인공지능 먹여 살리기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구든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게 되었다. 좋은 소식은 모을 데이터가 절대 부족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정보를 확산시키고 소통하는 상호작용 활동은 점점 빠르게 쉽게 이루어지는 추세다. 인터넷과 전자기기만 있다면 고화질의 영상을 찍고 거기에 자막까지 달 수도 있다. 나쁜 소식은 이 기반이 되어줄 정보들에 모두 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주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정보 생산자 본인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사용자 사이의 이용 약관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 약관의 깨알 같은 글씨로 조심스럽게 명시된 법적 용어에는 모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용자가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해 특정 사용 방식을 허락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나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러 플랫폼에서는 이미 약관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기업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이용자는 직접 약관에서 바뀐 내용을 찾아보지 않는다.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미리 약관을 수정하고 이용자에게 안내창을 띄우거나 메일을 보내주면 그만이다. 물론 이미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많은 소수 이용자들도 있다. 더군다나 개나이 기반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고 나면 보다 많은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